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언론사들은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JTBC, MBC, KBS 등 방송사는 물론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도 이번 사태를 세계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실시간 특보, 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고, 신문사들은 선고 당일과 그 다음날 신문 일면을 어떻게 구성할지 세부적인 편집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은 디지털 시대에 진행되는 첫 대규모 정치적 사건인 만큼 언론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SNS 트렌드를 분석해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신속히 반영하려 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TV나 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언론사는 과거 탄핵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일부 매체가 과도한 추측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사실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보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기록자로서 역사에 남을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20일이 넘도록 헌법재판소의 수기가 이어지고 있어 이는 역대 가장 긴 심판기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종료 후 3일 전에 선고일이 발표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일 전에 공지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핵심 쟁점은 검찰과 법무부의 공정성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로, 이는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 노력 중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부담 요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법 쪽의 인사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법리적 해석에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헌재의 신중한 태도는 이번 결정이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판결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지만 기각이나 각하와 같은 다른 결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용 시에는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이 성공한 사례가 되며, 이에 따른 특집 보도와 분석 기사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반면 기각되면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유지하게 되고, 각하는 소출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JTBC는 선고 직후 실시간 토론 프로그램과 현장 중계를 준비 중이며, MBC는 시민 인터뷰와 전문가 패널을 통해 심층 분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겨레와 같은 진보 성향 매체는 인용 시정부 비판을 강화하는 기사를, 조선일보 등 보수 매체는 기각 시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매체들은 선고 직후 실시간 속보와 함께 온라인 독자 반응을 분석해 후속 기사를 즉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사는 과거 탄핵 사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기각으로 끝난 결과에 비판이 쏟아졌던 점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사례로 앞선 두 사건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시작되었으나 헌재가 이를 기각하며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2017년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주로 검찰 권력의 남용과 국정 운영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과거와 달리 법 집행기관과 행정부 간 갈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번 탄핵은 디지털 시대와 맞물려 진행되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 2004년과 2017년 당시에는 주로 TV와 신문이 여론을 주도했다면 2025년 현재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며 국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트위터에서는 샵 윤석열, 탄핵,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의 언급을 기록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정치적 사건을 넘어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헌재의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는 서울 도심 곳곳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예상 지역에는 경찰 버스와 방패를 든 기동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를 대비해 특수부대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충돌이 발생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언론사들도 이번 사태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사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방송사는 취재 차량에서 로고를 제거하고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매체 소속을 드러내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자는 과거 집회 취재 중 폭력 상황에 휘말린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특히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장에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언론과 정부 모두 이번 선고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든 그 결과는 정치 지형을 재편하고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보수 진영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교적 신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헌재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후폭풍을 대비해 선고 이후 몇 주간 이어질 심층 보도와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이다. 결국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사회가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헌재와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